안녕하십니까. 심리대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나는 솔로 15기 장면 또 좀 보죠. 오늘은 영수와 순자님을 중심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깐 그 영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옥순 씨가 영수 씨에게 궁금해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철 씨와 영숙 씨가 있는 자리에 와가지고 술을 일주일에 어느 정도 마셔요? 라는 말에 한 서너 번 했다가 한 번 줄여요. 두세 번? 평균 내면 하고 이게 잘렸는데 평균 내면 뭐 한두 번으로 줄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영수 씨는 술을 마시는 기억들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서너 번 해가지고 이 기억들이 많으니까 머릿속에 서너 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서너 번까지는 안 마셔. 그래서 두세 번으로 줄였는데 이게 또 평균을 내면 뭐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못 마시는 경우도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평균 내면 한두 번으로 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평균 내면 대여섯 번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영수님은 일주일에 3, 4일을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그 3, 4일간 술을 마시고 싶고 술을 마시는 순간이 너무 즐거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낙인 거예요. 술자리가 영수 씨에게는 인생의 낙이야. 아니 뭐 술을 좋아하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알고 예를 들어서 뭐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해야지.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 인생의 낙을 빼앗는다? 낙을 빼앗아야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된다? 이러면 실은 상대에게도 못할 짓이야.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술 다시는 안 먹기로 약속을 받고 연애를 해? 그거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당신이 술을 마셔서 저는 좀 연애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라고 거절을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를 위해서. 근데 이제 영수 씨, 물론 영수 씨가 그럴 뿐 아니지만 영수 씨 입장에서는 난 너를 사랑해서 술을 끊을 수 있어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이제 너무 사랑하면 서로가 배려를 어느 정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조금 줄여가고 이러면서 맞춰갈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술을 끊는다. 이거는 쉽지 않아.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여자친구나 아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언제 내가 운전을 해서 병원에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술을 끊는다. 이거는 각오로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는 내가 어떤 더 큰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결정이니까. 그런데 실은 양립할 수 있는 그 낙을 하나를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 이거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인정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사랑은 물론 사랑에 식는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사랑은 색깔이 점점 변해가잖아요. 서로가 좀 익숙해져 가고 그렇게 사랑은 변해가지만 어쨌건 그 처음에 불타는 그 열정 같은 사랑은 어쨌건 식어간단 말이죠. 근데 술에 대한 그리움은 식어갈까? 마치 화산처럼 휴화산처럼 밑에 용암을 부글부글 모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상대가 어떤 낙으로 삼는 거는 어떤 좀 줄여달라거나 아니면 어떤 조건 조금 절충 정도 해야지 그걸 완전히 못하게 한다는 거는 못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하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물론 내가 영수 씨가 좋으면 뭐 술 마시는 남자는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느 정도 그래 건강을 해치지 않을 정도만 술 마시는 거 좋다. 하지만 나랑 같이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횟수를 좀 늘리자. 뭐 이럴 수도 있고 술 마시는 건 좋다. 그래도 연락이 끊기거나 어떤 뭐 주사가 발생하는 뭐 사건도 있었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제약을 거는 것 이제 그게 좋지. 뭐 모든 희망을 뺏어가 버리면 그러면 안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영수 같은 분을, 뭐 영수 같은 분을 뭐 통제한다고는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를 통제할 때의 요령은 이 사람이 뭔가 선택지가 있고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생각을 줘야 이 사람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너는 옴짝달싹 못해. 너는 무조건 이걸 들어야 돼. 이 안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처음에는 그게 경직된 상태로 그거를 수용을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튕겨져 나가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실은 이 얘기를 좀 한 게 그런 부부들의 힘든 상담들이 가끔 와요. 뭐 라이브에서도 올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술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는 있어도 술 자체를 빼앗는 거는 쉽지 않거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옥순 씨가 물어봅니다. 여자친구가 술 먹지 말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여기에서 여자친구가 먹지 말라고 하면 끊지. 이 말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뭐 물에 빠지면 엄마랑 나중에서 누구가 할 거야? 이러면 소용없어. 거기서 아무도 안 구하고 물에 젖은 핸드폰부터 건져낼지도 몰라.
실제로 그렇게 일이 벌어지면 그런 말은 뭐 아무 소용없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영수 씨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없나 몰라 돼봐야 알지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뭐 돼봐야 아는 건 사실이지. 왜냐면 그런 요구를 받아본 적도 없고 술이 없는 인생을 생각해본 적도 없으니까 이 연애 자체가 주는 효용을 모르진 않겠지만 너무 오래전에 잊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마지막 연애가 10년 전인데 20대의 연애에 머물러 있는 그 기억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어떤 욕구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술자리로 많은 부분이 좀 치환이 된 상태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술을 끊는다는 거를 지금 머리로 계산해보기가 어렵죠. 그건 사실이지. 그래서 이제 그래 본 적 없냐라는 영숙 씨의 질문에 나는 보통 만났던 애들이 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만났던 애들이라는 그 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댓글을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것보다는 연애 자체가 2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연애했던 기억이 어쨌든 20대 중반의 여성들이잖아요. 나와 연애했던 사람들의 기억을 떠올리면 그러니까 애들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20대의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술을 잘 마셔. 술을 좋아하고. 근데 그 술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그 술자리 분위기에 취하지. 20대는 그렇잖아요. 그게 또 어울리는 방식이고. 근데 이제 30대, 40대가 넘어가면 진짜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구분되기 시작하죠. 20대는 이게 구분이 안 돼. 나는 술을 되게 좋아한다고 말을 하지만 술자리 분위기를 그냥 좋아하는 걸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술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바뀌냐. 뭐 알잖아요. 혼술을 하는 사람이지 뭐. 혼술하고 그리고 반주하는 사람. 밥을 먹을 때는 꼭 술이 있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근데 보통 이제 20대에 반주를 하거나 20대에 혼술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약간 조금 그 분위기에 취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혼자서 술도 마시는 고독한 사람. 약간 그 자기만의 고독, 자기만의 분위기에 취하는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도 말 그대로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고 그냥 혼자서 이 술과 1대1 대면을 하는 그거는 이제 20대에는 잘 일어나지 않지. 그래서 지금 영수님이 말한 내가 만났던 전 여친들은 다 술 좋아했다 이 말은 그 또래에는 술자리나 이런 게 신기하고 재밌어. 뭐 10년 넘게 술 마시는 어른들을 보면서 어쨌든 어른들은 술을 마시니까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럼 보면서 내가 어른만 돼봐라. 나도 술 마시고 재밌게 놀 거야. 그 생각이 다 있잖아요. 술자리가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당연히 환상이 있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를 재밌어하고 신기해하고 이제 그런 시절이 있죠. 20살에는 그렇고, 뭐, 25이 넘어가면, 어쨌든 사람들이랑 모이고 이런 분위기, 에너지도 넘치고 하니까, 그랬죠. 근데 그때 술을 다 좋아했던 전 여친들이 지금의 영수 씨와 비슷한 또래일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여전히 그때만큼 술을 좋아할까? 그리고 그때만큼 술 좋아하는 남자를 원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영수 씨가 조금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연애관이나 이런 게 다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술을 좋아할 수는 있어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자제하는 것, 그리고 내가 술을 뭐 자제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것, 그리고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시지 않는 것을 이제 좀 어필할 필요는 있죠. 물론 그게 이제 영수 씨가 이 솔로 나라에서 절실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전 여친들이 다 술을 좋아했다라는 거는 실은 선크림을 안 발랐던 것과도 조금 맥락을 같이 해요. 왜 같이 하냐면 영수 씨는 그냥 그동안 해오던 게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쭉 살려고 그래. 그런데 선크림을 안 발랐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잖아요. 덜컥. 뭐야. 이거 발라야 되는 거였잖아. 술을 그냥 쭉 마시다가 뭐야. 술을 좀 줄여야 되는 거였잖아. 이런 식으로 쭉 그냥 혼자 살고 이런 바둑과 술자리 이런 거에서 낙을 가지고 그냥 재밌게 주변 사람도 나 좋아하고 나도 사람 좋아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일에서도 어느 정도 또 인정을 받고 일하는 것도 뭐 싫지 않고 이러니까 쭉 이렇게 문제 없이 살다가 덜컥 뭐야 결혼해야 되는 거였나 보잖아. 이런 이게 지금 이제 하나씩 깨닫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술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순간 좀 깨달음이 있겠지만 지금 이것도 지금 20대 사고에 머물러 있는 거지,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영수 씨가 어리고 순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리고 순진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게 사고가 약간 그렇게 균형 있게 지금 경험을 쌓은 사고 방식은 아닌 거지. 근데 굉장히 좋은 부분은 뭐예요? 어쨌건 이 사람이 그렇게 모나지 않았고 상대의 말을 수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약간 그 예민한
그런 포인트는 좀 있긴 있더라고. 그것도 조금 이제 와서 이성 경험을 너무 오래 못 해봤기 때문에 일어날 일이 아닌가 싶긴 한데, 약간 술자리에 부르면 재밌는 동네 형 같은 느낌이잖아요. 물론 내가 형이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숙님이 영수님 누구랑 얘기해보고 싶어요? 라는 질문에 이제 공개적으로 순자님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순자님과 얘기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장면 전환이 되는 게 순자씨가 상철씨와 산책하는 장면으로 전환이 돼요. 근데 거기 자막이 영수의 그녀 순자는 상철과 함께 산책에 나서고, 아니 왜 이거 뭐 순자씨에게 좀 의논해봤나요? 영수의 그녀인 걸로 수식되는 거? 아니 물론 뭐 영수 씨의 마음이니까 영수 씨 마음속에 있는 그녀라는 뜻으로 한 거겠지만, 지금 순자 씨는 어쨌건 상철 씨도 좀 알아보고 있는 중간이고, 그리고 영철 씨랑도 실은 조금 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품고 있을 거고, 뭐 하여튼 그런데 갑자기 이제 영수의 그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이 영수와 순자의 서사가 흥미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뭐 자막에 이렇게 넣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상철 씨가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약간 상철 씨가 삐진 티를 내죠. 근데 상철 씨가 막 이렇게 말을 막 자연스럽게 잘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하는 거는 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분위기를 크게 무겁게 하지 않으면서 좀 가벼운 톤으로, 그리고 상대에게 내 마음을 전하는 거는, 이게 꽁 해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혼자 해석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태도 같아.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건 그거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지금 나와의 시간을 이 사람이 가장 재밌게 느끼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쓴 걸 이 사람이 그냥 어렴풋이 알도록, 그래서 그냥 좀 미안한 마음이 들게,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과 있을 때 재밌는, 그런 걸 좀 표현하지 않으려고 했었구나. 그렇게 보면 베스트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베스트를 위해서 내 마음이 꽁해져서 나도 모르게 막 수동 공격에 나가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상철 씨의 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차선이지. 그러면서 이제 상철 씨가 생각이 바뀌었어? 뭔가 바뀐 게 있어? 라고 물어봐요. 그때 순자 씨가 있다고 그러면서도 이건 비밀인데라고 해요. 영호 씨를 알아보러 1대3 데이트를 했다가 영호 씨에게 마음을 접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실은 뭐 누구 탓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영호 씨의 스타일 때문이기도 해요. 영호 씨는 누가 이렇게 막 그 분위기를 주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주고 거기에 휩쓸려 가거든. 근데 그날 분위기를 주도한 건 어쨌건 현숙 씨였단 말이에요. 현숙 씨가 옆에서 굉장히 약 가까운 것을 막 보여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물론 영호 씨가 난 두 사람뿐이다라고 했고 그게 순자 씨까지는 안 오니까 어쨌든 그 자리에 세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순자 씨가 이제 마음을 접은 것도 있지만 그 분위기를 또 현숙 씨가 주도하고 영호 씨가 거기 따라가다 보니까 순자 씨 입장에서는 더 소외되는 마음을 느꼈겠지. 영호 씨가 막 분위기를 주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자처럼 한 사람 뭐 의견을 묻는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주도적으로 내 얘기를 하는 그런 또 캐릭터도 아니고. 물론 이렇게 약간 사회자처럼 하려고는 했지만 상대 페이스에 맞춰주는 캐릭터란 말이에요. 영호 씨도 막 이렇게 나대고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순자 씨 입장에서는 순자 씨도 또 그런 사람이고 정숙 씨는 더더욱 그런 사람이니까 이게 현숙 씨가 분위기의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1대3 데이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순자 씨는 한 걸음 더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었죠. 어쨌건 이건 비밀인데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내가 상대에게 좋은 내 마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마음을 표현했을 때 이게 너무 상황이 결정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순자 씨가 막 그 되게 밝은 사람이고 그 다른 사람 마음을 막 흔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표현을 생각보다 잘 못해요. 뭔가 싫은 것도 싫은 티를 잘 못 내고 좋은 것도 좋은 티를 잘 못 내.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상태로 항상 티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은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 근데 정작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나 이런 표현을 되게 못해요. 미숙해. 그거는 제가 또 순자 분석 영상에서 어느 정도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그 분석 강의를 한번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리뷰 프로그램은 조금 이렇게 가벼운 톤으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하는 생각으로 하고, 분석 컨텐츠에서는 항상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런 면이 있죠. 비밀인데 이러면서 웃어버려요. 실은 여기서 얘기하면 순자 씨 입장에서는 유리하거든요. 상철 씨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뭐 솔로 나라 왔으니까 여러 사람 좀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상철 씨에게 마음이 좀 가고 있지만 좀 굳혀지기 전에 여러 사람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역시나 그래서 상철 씨로 좀 마음이 굳혀졌다는 거를 살짝 흘리면, 굳혀지진 않았어도 상대가 굳혀졌다고 느낄 수 있을 만큼 살짝 흘려두면 상철 씨는 나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은 순자 씨 입장에서 유리한데 그렇게 하진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표현 자체, 좋은 거든 싫은 거든 잘 말을 못하는, 나보다 타인의 감정이나 선택을 더 우선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굳이 따지면 선이라면 선인데 이게 꼭 선한 결과를 낳느냐? 그건 아니지. 오히려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더 고통에 빠뜨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난 회차 이제 거의 마지막쯤에 영수, 순자, 영숙 이 세 사람이 장을 보러 갑니다. 이제 순자 씨가 장 보러 가는 거 좋아해요? 라는 말에 영수 씨가 솔직히 말하면 안 좋아하는데 지금은 좋네라고. 뭐 영수 씨는 진짜 뭐 해본 게 없는 거죠. 많이 없어. 할머니 또 부모님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뭐 장을 볼 기회가 없지. 그리고 영수 씨가 음료수 코너로 가자라는 말에 순자 씨가 술 급하구나 이렇게. 이런 것조차도 약간 웃으면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순자 씨의 내면 어때요? 술을 영수 씨처럼 많이 마시는 사람을 원하지 않아. 왜냐면 순자 씨는 뒤에서 나오지만 운동이 성실의 지표라고 생각을 한다고 언급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어쨌건 술도 안 마시고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을 순자 씨는 원하고 있지. 그리고 순자 씨는 술자리에 가는 것 때문에 자기와 시간을 소홀히 하는 사람. 실은 술 자체보다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에 가까울 정도로 생각을 할 텐데 여기서는 어쨌건 그냥 웃으면서 좋게 말하죠. 근데 영수 씨가 또 순자 씨 이렇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순자 씨가 이거를 불편하거나 이것 때문에 이성적인 점수가 마이너스 되고 있다는 거를 영수 씨는 캐치하지 못하지. 술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철 씨와 영수 씨가 옆에서 조식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 나오다가 그럼 조식 데이트 하면 되겠다라고 영철 씨가 툭 던져요. 그때 영수 씨가 바로 순자 씨한테 너 내일 조식 먹을래?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순자 씨가 좋아요, 조대 좋아요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남녀간의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 어떤 이미지에 있어서 균형을 맞추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국이 때 피구왕 영우 씨가 국이 영숙 씨한테 반말을 제안하는 건 내가 그건 안 좋다고 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서의 피구왕 영우 씨는 그렇잖아도 친구 같아요. 그런데 반말을 쓰기 시작하면 이건 더 친구 같아. 지금 여기에서도 영수 씨가 반말을 쓸 거였으면 순자 씨도 영수 씨한테 반말을 쓰는 상황이었어야 영수 씨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진짜 베스트는 뭐냐면 영수 씨는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 쓰고 순자 씨가 반말을 쓰면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영수 씨는 반말하고 순자 씨는 존댓말한다? 이거는 부장님과 신입사원이지. 그래서 내가 이 존댓말과 반말도 상대가 바라는 연애의 모습도 물론 생각해야 돼요. 옥수님이 영식님한테는 쉽게 반말을 하고 광수님한테는 말을 놓지 않게 한 이유도 그거예요. 이성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반말로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영수 씨는 약간 그 술자리에서 이렇게 술 먹고 이런 게 좀 아저씨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순자 씨 입장에서 너무 어른 같아. 그런데 여기서 반말로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지시하듯이 말을 하면 순자 씨는 더 거리감을 느끼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수 씨가 약간 허당인 면, 배워가는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하고 차라리 챙겨주고 싶은 귀여운 그런 그런 면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있었네요. 내일 그러면 조식 데이트 어때요? 내일 그럼 조식 데이트 괜찮으십니까? 뭐 이 정도는 말했었는데 너 내일 조식 먹을래? 이거는 약간 너네 내일 회식할래?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거리감을 느끼지. 그러면서 그럼 예약한 거다. 너 근데 일찍 일어나긴 하는 거 맞잖아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상대한테 복명복창 시킨다거나 어떤 이 사람과 거래가 됐을 때 그거를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건데 그러면서 이제 조대 좋아 이렇게 하는데 원래 아까도 봤던 것처럼 좋든 싫든 자기 속내를 잘 드러내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예약한 거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긴 하는 건 맞잖아. 이런 표현도 실은 그러니까 잊지 말아라.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야. 술자리에서 그냥 하는 말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게 하는 거 맞잖아. 그 말은 내가 너에게 아침 데이트를 신청했지만 좀 내 미안함도 풀고 그것 때문에 뭐 무리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한테 좀 편안하게 생각해라. 그렇게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일 텐데 여기서도 조금 더 좋은 표현들이 얼마든지 있었지. 물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불가능한 그냥 어떤 미션도 없이 그냥 둘이 나간다는 건 힘들었지만 술 마시면서 한 얘기긴 하지만 잊지 마요. 내일 7시 반에 기다릴게요. 이렇게 그냥 한마디 더 던져도 되는 거지. 예약한 거다 이것보다는. 그리고 일찍 일어나긴 하잖아. 이런 말도 저번에 그냥 같이 일찍 일어나서 산책하는 것보다 맛있는 거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한마디 이런 식으로 덧붙이는 거지. 이게 약간 직원들한테 너네 내일 일찍 출근해라. 내일 아침에 우리 조식 같이 먹고 일 시작하자. 어차피 뭐 좀 일찍 출근하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러면서 영수 씨가 슬쩍 그 현숙 씨한테 이렇게 변신이 확확되는 것 같다고. 물론 이게 농담처럼 한 말이지만 현숙 씨 입장에서는 살짝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말이긴 했죠. 왜냐면 지금 선축 씨는 여러모로 힘든 하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말을 되게 왜곡해서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영자 씨가 이제 그러면 자리 바꿔드려요? 이러면서 이렇게 슬쩍 그거를 좀 무마시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분위기가 순자 씨로 얘기가 흘러갔는데, 순자 씨 술을 많이 취하더라도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젓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이게 너무 그 아이로 보고 있는 것 같아, 상대를. 좀 이게 상대가 아무리 어려도 실은 어른으로 존중을 해야지. 20살 넘었으면 다 어른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대학교 뭐 3, 4학년 이런 친구들이 신입생 들어와가지고 아유 애기들이네? 막 이런 느낌. 아니 애기는 엄마 젖 먹고 있는 게 애기고 다 어른인데 존중을 해야지, 성인으로서. 뭐 친해지면 반말을 할 수 있어도. 그리고 상대를 이성으로 보고 있다면 실은 더 존중을 해주는 태도를 보였어야 맞는데, 지금 영수 씨가 이런 술자리에서 이런 태도나 이런 게 너무 어린 시절에만 이성을 만나보다 보니까 지금 이게 10년간 공백기를 거치면서 그런 감각들이 다 좀 죽어 있는 게 아닌가. 20대 대학생 선후배끼리는 이럴 수 있어. 뭐 대학교 MT 와가지고 뭐 복학생이 이렇게 막 신입생한테 뭐 이렇게 뭐 아우 우리 애 뭐 애기네 막 이렇게 하면서, 물론 뭐 복학생을 싫어할 수는 있지. 근데 뭐 어쨌든 허용 범위내야. 이 20대고 어쨌건 서툴고 좀 어른인 것처럼 보이고 싶고. 그런데 실은 영수 씨는 그냥 어른이란 말이에요. 그냥 순자 씨가 봐도 한참 어른 같아 보여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한다는 건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런 이성으로서의 어필 기준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지. 물론 남자들끼리 술 마실 때야 뭐 저거 할 수 있죠. 남자들끼리는 뭐. 아, 이 새끼 이거 술 먹고 또 사고 치는 거 아니야? 내일 또 늦는 거 아니야? 너 또 내일 또 늦어 봐라. 이럴 수 있지. 숟가락으로 그냥 막 이러면서 할 수 있지. 남자들끼리는, 친한 친구들끼리는 뭐 선후배끼리도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직장에서 내 을로서 존재하는 신입사원한테는 저럴 수는 없지. 그래서는 안 되지. 내가 이 사람이 생사여탈권이 없는 그냥 친한 선후배끼리는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친해야지. 친한 경우에는 가능한 거지. 근데 이게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결국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인 거고, 예의라는 건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을 깎아낸 상태가 예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행동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게 예의의 차원이란 말이야. 그러면 영수 씨의 지금 이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닌 면에서 조금 더 보편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10년의 공백이 좀 보편적인 그런 부분, 막 친하지 않은 그런 남녀가 섞인 술자리를 경험한 게 이제 대학 시절 이후로 너무 오래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술자리. 피고가 끝난 술자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봤던 회차죠. 거기에서 영수 씨가 순자 씨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걸어요. 순자님, 근데 나 말 놓는다고 했었나? 그때 이제 순자 씨가 장난스럽게 응 이러면서 앞을 보고 웃어요. 영수 씨를 보면서 웃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약간 왜냐면 바로 대꾸하기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응 이런 건 네라고 하기에는 상대가 민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나 혼자 말을 놓고 있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순자 씨가 응 이런 거는 그냥 편하게 하기로 했죠 라고는 그런 의미죠. 이제 앞에를 보면서 응 하면서 고개를 끄덕인 거는 영자 씨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영수 씨가 조식은 안 된다고 하니까 중식이나 이런 걸로 좀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순자 씨가 좋다. 근데 영자 씨가 거기서 데이트 신청 여기서 한 거냐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순자 씨도 이제야 깨달은 거야. 이제 데이트 신청한 거다. 그래서 이제 권리가 없으니까 그냥 따르면 된다. 그러니까 순자 씨는 이렇게 신청하는 거냐? 난 몰라서 그런 거다. 근데 이제 몰라서 그런 거다라는 표현은 보통 내가 어떤 잘못된 경직된 태도가 나와서 이 사람을 오해시킬 수 있을 때 하는 말이기도 하죠. 내가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약간 이 사람을 오해하지 말고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순자 씨가 지금 영수의 데이트 신청을 살짝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멘트죠. 물론 이 데이트 이후로는 여러 가지로 따져볼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도 살짝 드러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영수 씨도 그냥 따르면 돼요 라는 말도 순자 씨가 데이트 신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살짝 그 망설이는 태도가 살짝 나오니까, 물론 몰라서 그래라고 스스로가 포장을 했지만 영수 씨가 그냥 따르면 된다. 근데 물론 영수 씨도 그게 막 그냥 너는 내 말 들어, 입 닥치고 내 말 들어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영수 씨도 이 술자리에서 하는 약간 농담 차원에서의 데이트 신청을 해보겠다, 좀 이렇게 좀 유쾌하게 해보겠다라는 시도였죠. 그러면서 이제 아침 산책하면서 메뉴 정하자. 순자 씨는 좋다. 순자 씨는 대체적으로 좋다고 말하지. 그러면서 영수 씨가 술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럼 이제 순자 씨가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좀 안 먹는 것도 있다. 그 말에 영수 씨가 이제 빨개져도 이쁠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이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지금 이게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말이죠. 순자 씨가 영수 씨를 향한 마음을 떠나서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뭐 빨개져서 안 먹는 것도 있어. 그러면 그래 좀 천천히 먹고 이렇게 물 같은 거 마시면서 먹으면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 뭐 이래서 그냥 그 말에 좀 맞장구를 쳐주고 나중에 이제 둘이 있을 때 뭐 그러면 술을 원래 좋아하는데 그러면 안 마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나오다가 아 그래 빨개지면 좀 그렇잖아. 그러면 아 빨개져도 이쁘던데? 이렇게 둘이 있을 때 하는 게 훨씬 낫지 분위기상. 이거는 마치 약간 영수 씨가 나 여자한테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주변에 어필하는 느낌이 들어가 버리니까 순자 씨 입장에서도 그게 이제 진심인 건 알겠는데 그게 그렇게 막 꼭 유쾌하지만은 않아. 약간 뭔가 영수 씨의 쇼에 내가 게스트로 출연하는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지. 물론 영수 씨가 어떤 막 쇼를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순자 씨 입장에서는 그런 이 사람의 어필을 사람들에게 지금 일종의 공개하고 평가받는 느낌이란 말이죠. 근데 물론 영수 씨는 지금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 자체도 막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내가 여자한테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물론 약간 많은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이죠. 스스로는 되게 노력하고 있는 건 맞아. 근데 순자 씨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실은 편한 상황은 아니지. 그러면서 분위기가 초토화. 그러면서 영수 씨가 뭐 막 나가는 거잖아. 이러면서.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이 술자리를 재밌게 하기 위한 멘트의 일환으로 나의 얼굴이 술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 나의 미모에 대한 칭찬이 술자리의 드립의 일환으로 쓰였다는 게 순자 씨 입장에서는 영수 씨의 이런 말에 뭐 설레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지. 뭐 영수 씨를 좋아하는 안 좋아한다는 게 떠나서 아니 물론 뭐 회사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직원이 잘했을 때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거 좋아요. 왜냐면 그 친구의 자부심을 일으킬 수 있거든. 약간 한편으로는 자랑도 되고. 근데 여기는 지금 회사가 아니잖아. 두 사람 관계가 지금 직원 칭찬하는 거 아니잖아. 자기 마음을 전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순자 씨가 그건 뭐 이쁜 건 나도 알지 이러면서 분위기를 잘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영자 씨가 따로 영수 씨랑 얘기를 하면서 아 너무 무도 없었다. 데이트 신청 누가 그렇게 하냐. 그러다가 프로포즈 매운탕 먹다가 하겠다. 아니 뭐 상대가 매운탕 좋아하면 매운탕 먹다가 할 수도 있긴 하지. 그 대구 배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어쨌건 그거 좋아해 줄 수 있는 여자는 나타날 수 없는 건가? 라고 질문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실은 영수 씨의 생활 방침이 들어있어요. 뭐 내가 상대를 해서 맞춘다기보다는 그냥 그대로 쭉 살아가는 거야. 이러다가 어떻게 되겠지. 지금으로서 충분히 만족스러우니까. 그게 이제 솔로 나라에 오면서 많은 부분이 좀 바뀌고 있긴 하죠. 그래서 영자 씨가 다시 하라고. 근데 이제 영수 씨가 그래도 나 걱정해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만 혼내. 가봐. 돌려서 말하는 거지. 네 말 알아들었어. 그만해. 그거의 의미를 담아서 나한테 조언해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냉장고를 이렇게 보면서 아 그래 내가 또 혼나는 게 캐릭터지. 라는 걸 보면 집에서 할머니께서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구나. 부모님과 할머니가 잔소리를 결혼하라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구나. 뭐 이런 거를 살짝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영수 씨가 또 영자 씨 옆에 앉아서 또 물어봅니다. 더 조언 들으러 왔다라고. 근데 이제 무드도 노력을 해서 해야 잡히는 거 아니냐라는 영자 씨의 말에 또 순자 씨가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거니까 이러면서 그것도 또 좋은 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순자 씨가 영수 씨에게 이성적으로 끌림은 없지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니 뭐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진 않지. 순자 씨는 뭐 어느 정도 내가 다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절이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의 단절이 두렵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 거죠. 거기서 바로 영자 씨가 저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 바로 포인트를 짚죠.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내가 그 다른 스타일을 이해를 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럴 수 있지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에는 그럴 수 없다고 느껴진 것을 스스로가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영수 씨는 내가 뭐 7시 반에 얼마나 노력하는지는 네가 못 볼 거 아니야. 나 노력할 거다. 그때 노력할게 이러면서 더 이상 이제 영자 씨한테 얘기하지 마. 옆에 왜 앉았어? 순자 씨가 영수 씨와 영자 씨가 이게 살짝 툭툭 되는 거에서 표정이 굳지만 거기서 뭐 어쨌건 이거에 대해서는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 씨는 어떤 그런 갈등 상황이나 그런 압박, 단절, 그런 감정 변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취약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상철 씨가 순자 씨를 살짝 불러 나가죠. 그러니까 영자 씨 입장에서는 영수 씨에게 자꾸 조언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건 순자 씨와 영수 씨가 묶여버리면 상철 씨가 그래도 영자 씨 입장에서는 나를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이 여자 출연자들 분위기를 또 주도하고 있는 거는 또 영자 씨다 보니까 여자 출연자들이 또 영수 씨를 응원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이제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제 상철 씨는 좀 편이 없는 느낌이 있죠. 그거 이제 상철 씨가 뭐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됐다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죠. 영수 씨가 이렇게 남자들 사이에서는 워낙 또 유쾌한 형,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의 영수 씨는 또 내가 갖기는 굉장히 부담되지만 그래도 뭔가 자꾸 조언을 주고 싶은 사람, 조언할 거리가 많은 사람. 뭐 상철 씨와 순자 씨 얘기해서 상철 씨는 슈퍼데이트권 땄으면 누구한테 썼을 거냐라는 말에 순자 씨는 또 비밀을 합니다. 자기가 좋은 것도 드러내지 않아. 예를 들어 손짓만 해도 됐을 텐데 하지 않아.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는 했어. 하지만 상철에겐 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내 이득을 위해서 감정을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을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상철 씨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 사람이랑 나랑 지금 어느 정도 맞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표현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건 영호 씨랑 데이트를 하러 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철 씨는 그 와중에 영자 씨랑은 또 대화가 잘 됐고, 이러니까 좀 계속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 반 영수 씨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왜냐면 순자 씨랑 만나기로 했으니까. 근데 7시 반에 간 것도 아니고 실은 영수 씨가 옷까지 다 입고 7시 15분에 여자 숙소 1층 거실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15분 정도 기다리다가 돌아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먹었던 술자리를 치우기 시작해요. 마음이 심란할 때는 청소가 최고죠. 우리 그때 알보칠 옥수님도 청소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었잖아요. 중화반점 영철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얻고 여기저기서 기다려봤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죠. 영수 씨가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로 내가 뭐 한두 시간 기다리고 있는 건 너무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럴 수 있죠. 오히려 약간 나 이렇게까지 기다렸어라고 어필하는 느낌이지. 진짜로 만약 앉아가지고 거기서 막 한두 시간씩 기다렸다면, 뭐 1시간까지는 뭐 그래 그렇다고 쳐도 이제 막 2시간 이상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겠다는 거는 나 이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이렇게까지 늦었어라고 약간 어필하는 면이 있지. 그래서 무서워 보이는 게 맞고, 영수 씨가 뭐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늦게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이해하지만 내가 좀 존재감 자체가 좀 미미했었던 게 아닌가. 뭐 근데 그 말은 맞죠. 여기서 순자 씨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면 뭐 이것보다는 일어났을 확률이 더 높았을 수는 있겠지. 그러면서 영수 씨가 이제 좋은 징조가 아니다, 열심히 잤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에 영철 씨가 열심히 잤다는 게 아니고 자다 보니까 이제 문이 닫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잘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영철 씨가 좀 친해진 사람에게는 좀 챙겨주는 성격의 사람, 처음에 봤던 그런 영식 씨의 코트를 비가 안 맞게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걸 보면 이 사람은 그래도 속내가 좀 정이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오래 지내야 알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영철 씨는. 근데 이제 약간 얕은 관계로서의 영철 씨는 좀 불편한 사람일 수는 있고, 그러면서 잡아놓은 고기라고 생각해도 어쨌건 밥 주러 7시 반에 올 수도 있는 건데 말이지. 이거는 근데 상대와 자기를 동시에 비하하는 말이지. 애초에 잡아놓은 고기라고 생각도 안 할 뿐더러 내가 굳이 이 사람에게 잡힌 고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 이성의 경험이 없으면 상대와 나를 이렇게 좀 대등한 독립적인 위치에 놓지 못하거든요. 위로 놨다가 아래 놨다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순자를 약간 어리게 보다가 또 이런 경우에는 또 나를 또 어장에 넣은 사람으로 보다가 또 이렇게 좀 그럴 필요 없는데, 뭐 남자가 여자를 봤을 때 뭐 그래 쟤도 사람이지. 약간 이렇게 좀 대등하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시점이 돼야 실은 성숙한 연애가 시작되는 건데, 오랫동안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좀 서툴 수는 있겠죠. 그래도 순자 씨가 8시가 되기 전에 일어나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빠르게 준비를 합니다.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도. 그러니까 순자 씨가 이제 남자들 숙소에 찾아와요. 거기에서 한창 순자 씨를 만나지 못한 영수 씨의 한탄을 가지고 이제 다 같이 얘기하고 있었겠죠. 영철 씨를 필두로 위로 겸 상황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들려주는 그러고 있었을 텐데, 영철, 영수, 광수, 영식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순자 씨가 왔으니까 반갑죠. 내가 기다렸었는데 제발로 또 와줬으니까 얼마나 또 고마운 일이야. 어쨌든 이 사람이 지각을 하곤 했어도. 영수 씨가 이제 늦잠 잤구나. 이 말에 이제 순자 씨가 이제 미안하니까 좀 핑계를 댑니다. 그냥 밖에서 안 보이길래. 근데 여기서 영수 씨가 밖에서 안 보이길래? 순자 씨가 우리 숙소에서 안 보이다. 그러니까 영수 씨가 뻥치면 안 돼. 나 7시 반에 너네 숙소에 있었어. 직원이 뻥칠 때 그 직원을 딱 휘어잡는 부장님의 모습. 부장님까지는 아니고 한 과장님의 모습. 평소에는 잘해주고 술자리에서도 너무 친근한데 뭔가 나의 거짓말을 한 방에 딱 휘어잡는, 함부로 볼 수 없는 우리 과장님, 약간 이런 그런 느낌인데,
그게 이제 이성관계에서 과연 그러면 그게 플러스냐? 뭐 아닌 거 다 알잖아요. 이것까지 뭐 얘기할 필요 없잖아. 여기서도 뭐 뻥치면 안 돼. 뭐 여기서도 상대 말에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아 뭐야 나 기다렸어. 늦었어도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농담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에이 나도 갔다 왔는데 그래도 와준 거 너무 고마워요.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우리 나가면서 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여기서 빼냈어야 돼.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실은 나 7시 15분에 일어났어요. 설레가지고 나 거기 7시 15분에 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 여기 혼자 와서 울고 있었는데 그래도 난 아까 딱 문 열고 들어오는데 너무 반갑더라고. 반가워서 눈물 날 뻔? 뭐 이래서 이렇게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는 자리에서 뻥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쏴버리면 이게 순자 씨 입장에서도 이게 그렇지 않아도 압박이 약한 사람인데 뭔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순자 씨가 진짜요? 이러면서 바로 들통. 저 8시에 일어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어제 7시 반 아니라고 했다. 너무 빠르다고. 근데 이게 영수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순자 씨가 지금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7시 반 아니라고 해서 너무 빠르다고 이 말도 지금 술자리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 말도 거짓말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장면으로 나오지만 8시에 만나자고는 하긴 했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막 인터뷰하고 막 술자리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를 확실히 기억하기는 좀 힘들긴 했겠죠. 영수 씨가 이제 괜찮아. 나도 볼일 보고 바빴어. 하지만 순자 씨가 이제 미안해요. 라고 하는데 어쨌건 뭐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영수 씨는 영수 씨 나름대로 서운함이 쌓였겠지. 서운하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으면 내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영수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었지만 순자 씨 입장에서는 그런 태도를 보고 가던 마음도 접을 수 있긴 하다. 그것도 뭐 순자 씨 자유잖아.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가던 마음이 좀 덜 가게 하려면 이 미안함은 어차피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미안함이 당연히 있어. 그러면 내가 굳이 그 미안함을 더 자극할 필요 없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미안한데도 이 사람이 나에게 이 정도밖에 얘기를 안 하네. 아침 오래 기다렸을 텐데도 그냥 적당한 차원의 수준에서 내가 그냥 나도 일찍 일어나서 갔다가 그냥 왔어요. 엇갈렸나 보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해도 되지. 아니면 내가 이런 농담이나 이런 드립에 자신 있으면 깐죽거려도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더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 내가 약간 진지한 캐릭터고 이런데 깐죽거려? 그러면 비꼬는 것밖에 안 되지. 그리고 영수 씨는 그렇지 않아도 좀 어른 같은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면 취조하는 것처럼 돼버리고 그래서 자기 캐릭터를 좀 잘 봐가면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영수 씨가 순자 씨가 이제 약속을 옮겼다는 말에 이제 패널들이 미안하다면 풀리지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영수 씨가 거기에서 살짝 웃고 표정이 바로 굳어요. 그 말 안 믿었다는 얘기야. 어쨌건 미안해하는 것 그 사과 자체는 좀 어설펐지만 귀여워 보이긴 했다. 그래서 지금 평소에 영수 씨라면 안 넘어갈 일이지만 넘어간 거죠. 약간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면은 크게 혼나겠어. 그러면서 영수 씨가 너 팬케이크 한다고 그랬지? 진짜 할 거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3일 내내 아침에 빵만 먹어? 아니 아침에 불닭볶음면 먹어서 엉덩이가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빵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3년 내내 아침에 시리얼만 먹어도 감사해. 그러니까 이제 순자 씨가 그러면 짜장라면 끓여 먹을까 아침에? 라고. 그러니까 순자 씨는 아침을 좀 가볍게 먹는 사람이겠죠. 아니면 이제 아침을 거르거나. 근데 지금 순자 씨가 아침에 어떻게 하는지 대답을 했는데 잘렸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지. 팬케이크를 해서 먹는 것 순자 씨가 되게 먹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나는 그닥 아침을 챙겨 먹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팬케이크가 내가 하기가 편하니까 그나마 가능한 것들을 해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었겠지? 아니면 내가 그 팬케이크 하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을 수도 있었겠지? 순자 씨의 마음이 어떤지 지금 아무도 몰라. 왜냐면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거든. 최소한 영수 씨가 순자 씨를 불렀고 이랬으니까 팬케이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3일 내내 빵만 먹어? 이거는 나는 싫다 이거에서 끝나버렸잖아요. 아니면 최소한 팬케이크? 근데 팬케이크 좋아해? 라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거나 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쨌건 팬케이크를 하겠다고 했으면 그럼 팬케이크 후식으로 먹고 내가 그 전에 먹을 수 있는 거 잠깐 할까? 물론 뭐 영수 씨가 원래 요리나 이런 걸 안 해본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긴 좀 어렵겠지만 그럼 우리 팬케이크는 조금만 해가지고 후식으로 먹고 일단 내가 밥될 만한 거 좀 할 테니까 그거 먼저 먹는 거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물론 이렇게 하면 이거 하자가 되니까 물론 순자 씨 입장에서는 그래요 하고 넘어갔겠지만 그러니까 평소에 순자 씨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관계를 맺어두면 이렇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싫은 거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된다면 내가. 근데 지금 여기에서 순자 씨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의도로 팬케이크를 하는지 지금 뭐 전혀 얘기가 안 돼 버렸으니까 뭐 상대한테 이성적 관심이 있으면 뭐해. 이 사람 마음이 어떤지 물어보질 않는데 그걸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순자 씨가 이제 짜장라면 끓여 먹을까 아침에?
그러면 실은 팬케이크랑 짜장라면의 공통점은 물론 뭐 밀가루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만들기 간편하다도 있지. 뭐 가볍게 먹을 수 있다거나. 그러면서 영식 씨가 이제 김치볶음밥 얘기가 나왔는데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영철이 그럼 한 명 해 누가? 그러면서 이제 영식 씨랑 영철 씨는 아까 이제 김치볶음밥 얘기가 나왔었나 봐요. 그게 이제 뭐 영수 씨랑 같이 얘기가 나왔었겠지. 그리고 영수 씨가 아마 뭐 밥 같은 걸 좀 먹고 싶다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한 이 세 사람이 그럼 김치볶음밥 먹을까요? 얘기가 됐었고 그래서 이제 어쨌건 순자 씨는 두 사람 대화에서 내가 할래 라고 했지만 영철 씨가 뭐 할 줄 아냐 했지만 뭐 하고 싶냐는 말은 다시 또 팬케이크요 팬케이크요 라고 해버린다고. 근데 영철 씨가 김치볶음밥 해. 그러면서 이제 영철 씨가 김치볶음밥을 하라고 하는데 물론 영철 씨도 어쨌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중요하게 생각할 사람이지만 또 가부장적인 면이 있는 사람인 건 사실이죠. 그래서 김치볶음밥 해. 어차피 이왕 할 거면 김치볶음밥 해. 그런데 이거는 영수 씨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 영수 씨가 원하는 걸 테니까 순자 씨가 영수 씨에게 좀 어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보여달라는 면이기도 하지. 아니 근데 팬케이크 해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김치볶음밥 해 하려고 할 거면 우리가 그러면 김치볶음밥 할 테니까 김치볶음밥 먹고 팬케이크 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팬케이크를 하겠다고 지금 2번이나 말했는데 왜 팬케이크 못하게 하는 거야? 뭐 팬케이크 포비아 있어? 그러니까 이제 순자 씨가 이게 싫어 지금. 나는 팬케이크가 먹고 싶거든. 그리고 나는 팬케이크를 잘해. 그러니까 싫은 거를 나 남자들 밥 해주러 왔네 흐흐 하면서 넘어가요. 순자 씨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싫지만 하겠어라는 표현이거든. 여기서 영식 씨는 설거지를 하고 있고 뒤에서 영수 씨는 보고 있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저 김치볶음밥도 간단하게 데우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 같던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요리 안 해본 사람도. 그러면서 영철 씨가 이제 형님이랑 얘랑 하는 거야. 이러면서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말들을 이렇게 반말을 해. 이게 남녀 프로그램에서 벌써 이렇게 다 MT 온 것 같이 가는 거야. 어쨌든 형님이랑 얘랑 요리하면 되겠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영철 씨는 김치볶음밥 해. 이게 순자 씨와 영수 씨의 조금 더 친밀도를 올리고자 하는 방식이었지. 영수 씨가 어쨌건 김치볶음밥을 먹고 싶다고 했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슬쩍 그 영수와 순자에게 요리할 것을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상철 씨가 그걸 보고 있어. 그러면서 영수 씨가 나는 뭐 썰거나 그럴 순 없다. 그리고 영철 씨가 할 수 없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게 영철 씨는 나름대로 영수 씨를 도우려고 한 행동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순자 씨 입장에서는 남자들 사이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얼마든지 불쾌하려면 불쾌할 수 있는 면이 있었지. 지금 해주는 거를 감사하게 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메뉴까지 정해가지고 김치볶음밥을 예를 들어서 못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상철 씨는 이제 시무룩해서 들어옵니다. 순자 씨가 이제 당근을 껍질 좀 까달라고 주는데 이제 영수 씨가 나는 사과도 못 깎는데라고 말을 하거든요. 당근 깎는 거는 사과 깎는 것보다 좀 더 편하지 않아요? 사과는 왠지 껍질 깎을 때 껍질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순자 씨가 그냥 내가 하겠다고 다시 그냥 돌려받습니다. 근데 뭐 못하는 거를 굳이 안 할 거면 결혼을 뭐하러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방에 있던 상철 씨가 순자 씨가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색깔의 모자를 쓰고 이제 나와요. 아니 근데 영철 씨나 이런 다른 분들도 도와줄 거였으면 저기서 그냥 빠져야 되는데 그걸 앞에 서가지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이 순자 씨와 영수 씨의 로맨스가 생겨날래 해도 못 생겨나겠어. 물론 뭐 주변에 카메라가 있고 하니까 뭐 있으나 마나 뭐 똑같을 수는 있겠는데 영수 씨도 어떤 뭐 로맨틱한 말을 하고 주변에 평가를 받잖아. 여기서도 두 사람한테 요리해줘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빠지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 이 순자 씨 입장에서는 남자들 밥 해주러 와가지고 평가까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면서 이제 순자 씨가 나 상철이랑 모자 커플이다 이러면서 상철 씨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목적인지 아니면 살짝 SOS를 치는 건지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이 자리가 그렇게 즐거운 건 아니야. 그리고 나는 너를 신경 쓰고 있어 라는 거를 어필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순자 씨가 심적으로 이렇게 막 즐겁고 요리하니까 재밌다 이런 상황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영수 씨가 이제 김치볶음밥에 집중하라고 이러면서 상철 씨에게 관심 보이는 것을 딱 불편한 티를 내죠. 그럼 영철 씨가 또 상철아 너 이거 좀 도와줘 이러면서 하는데 확실히 영철 씨는 그 중대장 느낌이 있죠. 확실히 상하 구조에 익숙한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상철 씨가 이제 자연스럽게 순자 씨 옆에 와가지고 뭐 밥 푸는 것도 도와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영수 씨는 뒤에서 기웃거려. 근데 이거는 영수 씨가 스스로 만든 판이에요. 왜냐면 나는 계속 못한다고 했거든. 안 해봤다. 나는 뭐 사과도 안 깎아봤다. 그러니까 당연히 할 줄 아는 상철 씨가 옆에서 돕는 거지. 그렇게 순자 씨가 만든 김치볶음밥을 싹싹 긁어먹고 이제 슈퍼데이트 시간이 왔죠. 그래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영수 씨가 순자 씨를 발견하고 그 벤치에서 살짝 옆으로 물러서면서 이리 와 같이 기다리자 라고 하면서 옆에 앉기를 권해요. 그때 순자 씨가 말을 돌려.
입술에 뭐 났어요? 이러면서 립밤이 없네. 그러면서 영수 씨가 피만 나네. 그러면서 이제 가서 보고 와라. 이제 터졌다. 이러면서 순자 씨가 이제 만약 영수 씨가 자리를 안 떴으면 가서 립밤 챙겨올게 이러면서 순자 씨가 자리를 떴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영수 씨가 자리를 뜨죠.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은 데이트가 시작이 됩니다. 차에 타서 출발하는데 이제 순자 씨가 이제 김치볶음밥, 그러니까 영수 씨가 이제 바로 맛있었다고. 밥을 먹으러 가는 거니까 그게 실은 거의 이제 아침에 밥을 먹는 건데 김치볶음밥은 좀 과한 느낌은 있지 않나. 물론 순자 씨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좀 안 맞네? 이런 느낌이 들려면 들 수 있죠. 아니, 왜 순자 씨가 먹고 싶은 거나 취향을 안 물어보는 거야? 순자 씨한테 관심이 있다면서. 아니, 왜? 그리고 왜 이 사람이 나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헌신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관계가 되겠어? 아니, 원래도 지금 관계가 안 될 가능성이 큰데, 자꾸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영수 씨가 이제 밥이 주목적은 아니다. 라고 하지만 순자 씨는 내가 아침에 김치볶음밥까지 했던 것이 힘들었어. 그 자리도 힘들었고. 그렇게까지 내가 먹었어야 되나, 그렇게까지 먹을 걸 해줬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김치볶음밥, 밥 먹으러 가는데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막도 아침에는 배를 채웠다면 이제는 마음을 채워야 될 지금이라고 떠 있잖아. 아니, 왜 지금 바깥에 슈퍼데이트권 쓰면서 밖에 나오면서 굳이 왜 아침밥을 김치볶음밥으로 이렇게 배불리 먹고 나와. 그것도 순자 씨가 요리를 하도록 시켜가지고 다른 출연자들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게 뭐를 위한 요리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지금 영수 씨가 순자 씨 요리 잘하는 거 평가할 입장도 아니고, 영수 씨는 순자 씨에게 뭐를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 이 사람에게 뭘 그냥 받고 싶었던 걸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전략적이지 않은 행동이지 않은가. 상대의 마음은 점점 멀어져 가는 게 이제 옆에서 보면 느껴지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영철 씨도 너무 이 수직 구조에만 익숙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서포트가 안 된 게 아닌가. 차라리 그 상황에서는 뭐 팬케이크 간단하게 만들어서 그냥 두 사람이 나가라고 하든가, 두 사람 나가서 산책하고 와요. 우리가 한번 해볼 테니까 이렇게 하든가, 진짜 도와줄 거였으면. 그게 이제 너무,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영수 씨가 앉으세요 공주님 하면서 이제 의자를 빼주고 앉고 이제 의자를 다시 밀어넣어주거든요.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거기서 김치볶음밥을 내가 고집해놓고 여기에서 의자 빼주면서 공주님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내가 친절하고 그렇게 매너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여기서 공주님이라고 안 하고 차라리 의자 안 빼줘도 돼. 아까 팬케이크 만들거나 그럴 때 팬케이크? 그래요. 팬케이크 먹어요. 근데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지켜봐 줄래요? 나도 이참에 한번 배울래. 이러면서 내가 그걸 하고 옆에서 조언을 받아.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앉으세요 공주님 이런 말보다 이 사람이 느끼게 훨씬 더 어떤 매너를 느끼게 만든다고. 실컷 거기서는 김치볶음밥 하게 하고 다른 남자 출연자들 다 먹을 것까지 이렇게 만들게 해놓고 여기 와서 의자 빼주고 공주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매너남이 되나? 이런 거는 그냥 허례허식이지 결국. 그 사람의 본질을 말해주지 않아. 또 이 두 사람의 케이스를 떠나서 뭐 앉으세요 공주님이라든가 뭐 왕자님이라고 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띄워주는 취급, 그런 멘트에 내가 또 꽂힌 사람들은 상대의 본질을 또 못 보지. 그래서 말을 그냥 다정하게 하는 사람에게 꽂혀. 실제로 이 사람의 본질은 그런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실은 경계를 해야 되긴 하죠. 그러면서 나 공주란 소리 좋아해. 공주병이에요. 라고. 이거를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왔어요. 의자를 빼고 공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데 공주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공주 대접을 받기를 원할 거고 공주 대접은 와가지고 김치볶음밥 시키는 게 아닌데. 근데 영자님이 저렇게 앉으세요 공주님 이거는 조금 웃기라고 한 말이 아닐까? 그래서 코칭해준 게 아닐까? 아무리 순자씨가 뭐 공주 이런 대접을 받는 걸 좋아한다고 해도 뭐 갑자기 뜬금없이 앉으세요 공주님 이런 거는 왕비도 아니고 약간 애 취급하는 것 같아서 이게 물론 순자씨 성격에 재밌네요. 나 공주 취급 그렇게 공주병에 이렇게 막 좋게 표현을 하지. 당연히 순자씨는 그런 걸 좋게 표현하지만 순자씨가 저걸 정말로 좋아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물음표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식사가 시작이 됩니다. 순자씨가 맛있게 드세요 하고 영수씨는 맛있게 먹어 하고 여전히 영수씨는 반말, 순자씨는 존댓말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럼 순자씨는 이제 첫인상 선택 때 영수님 너무 좋게 봤다. 너무 신나게 내려오고 너무 즐겁게 내려와서 그래서 혼자만 밝고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아 보였다. 그때 순자가 좋게 봤던 영수의 밝음은 그냥 순진하고 밝고 그리고 좀 서툴어도 그리고 좋은 걸 그냥 좋게 넘어가고 뭐 모난 구석이 없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건데 영수 씨가 생각보다 좀 순진하고 할 줄 없는 게 많은 사람은 맞지만 상당히 수직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영수, 영철 두 사람 다. 그리고 생각보다 날카로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른으로서 위치하려고 하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순자 씨는
뭐 외모를 떠나서 자꾸 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수 씨도 이제 첫인상 선택할 때 얘기를 하면서 정숙님을 선택했잖아요. 영수 씨는. 그러니까 순자 씨가 정숙님이었나? 그때 영수 씨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이런 말에 순자 씨가 이게 다 일일이 기억이 안 나서 이러면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요. 이거는 되게 실은 적신호거든. 긴장한 신입사원의 태도란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책 잡히지 않기 위한. 왜냐면 이 사람이 이거 갖고 또 물고 늘어 더 날카롭게 반응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순자 씨를 더 편하게 해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관심 없었죠. 뭐 이렇게 처음에 뭐 관심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 그냥 그 농담을 할 수 있게 순자 씨를 더 편안하게 해줘야 순자 씨의 실제 속마음을 들을까 말까인데 지금 순자 씨가 가장 자기 속마음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이 영수 씨가 돼가고 있어요. 그때 이제 영수 씨가 이제 옆에 와가지고 이쁘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제 순자 씨가 고맙습니다. 기분 좋아요라고 하면서 웃는데 그래서 뭐 최고의 칭찬이다 이러면서 어쨌든 이 말 자체가 영수 씨에게 힘을 주는 말인데 이게 순자 씨가 이제 가까이서 이런 말이 멀리서 봤을 때 기럭지나 이런 거는 내가 조금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슬쩍 했을 거라고 순자 씨는. 차라리 그냥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표정만 보고 골랐다가 이렇게 하는 게 낫었죠. 뭔가 보이는 게 뭐 기럭지다는 표현을 써버렸으니까 영수 씨가. 그러면서 순자 씨가 스트레스 잘 안 받으실 것 같아요 라고 말하거든요. 스트레스 잘 안 받는다는 거는 단순히 성격이 좋으실 것 같아요 라는 뉘앙스는 아니죠. 그거는 첫인상 때 항상 웃을 때의 영수 씨고 지금은 주변을 신경 안 쓰고 나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그런 애매한 것들도 날카롭게 또 꽂아버리는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주변 신경을 잘 못 쓰시네요 라는 말을 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순자 씨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약간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자꾸 어떤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데 또 서툴고 항상 주변 사람들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스트레스가 되고 또 그렇게 선의로 행동을 하는데 주변에는 어떻게 안 좋은 결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답답한 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건 영수 씨는 그런 주변 신경 안 쓰고 그냥 지금 이렇게 순자 씨가 돌려서 안 좋은 말을 해도 영수 씨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수 씨가 이제 그게 마음에 든다고 하니 그 부분은 수정하지 않을게라고 하는데 순자 씨가 웃으면서 뭐 다른 걸 그냥 건네줍니다. 뭐 따로 대꾸는 안 해. 그래서 이제 바닷가 카페로 나옵니다. 너무 좋다라는 말을 연발하고 그리고 이따 사진 찍으려고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영수 씨가 이제 연습하겠다. 사실 습관이 안 들어서 그렇지 뭐 그런 정도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쇼핑 좋아하냐 했다가 이제 운동 얘기로 슬쩍 넘어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분들이 조금 더 좋게 보이는 건 있다. 성실해 보인다. 그래서 나는 운동을 성실의 지표로 삼는다. 근데 이 말을 할 때 영수 씨가 중간중간 말을 하려고 하는데 순자 씨가 이 말을 끊지 않고 자기 말을 쭉 해요. 이 말을 지금 되게 하고 싶은 상태거든. 원래 순자 씨는 상대가 중간에 말 끊거나 이러면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말에 반응하거든요. 근데 운동을 성실로 지표로 삼기도 한다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 앞에서 맥락에서 한 두세 문장이 따라오는 동안 영수 씨가 어떤 중간에 리액션이 있거나 중간에 다른 말을 끼어들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말까지 쭉 흘러가요. 그러면 운동을 성실의 지표로 삼기도 하면서 정확히 영수 씨를 보면서 그 말까지 마치거든요. 이거는 순자 씨 입장에서는 영수 씨에 대한 거절의 표현이 담겨 있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수 씨에게 기회가 없냐. 지금 나는 솔로 15기에서의 영수 씨와 순자 씨는 기회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일상에서 나와 소개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런 표현으로 나에 대해서 살짝 선을 그었을 때는 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것만으로 뭐 이 사람이 나에게 선을 긋는다 이건 아닌데 순자 씨는 어쨌든 이 나는 솔로 15기에서 보인 이 태도는 확실히 영수 씨에게 어쨌든 선을 그을 여러 가지 그런 멘트들을 찾고 있고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예민함과 거리가 멀다 이것도 실은 약간 둔하다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운동을 성실의 지표로 삼는다 이거는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성실함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라는 뜻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수 씨는 지지 않고 말했잖아. 앞으로 조금씩 성실해질 거라고. 근데 이건 이제 20대의 경우지. 20대 때는 이제 뭐 서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겠다 하면서 서로 맞춰가지만 뭐 30대 연애인데 이제 와서 뭘 뭐 변해가 곧 40인 사람이 이제 와서 뭔가 삶의 방침을 다 바꿔가지고 막 하기에는 힘들지. 이미 몸은 그렇지 않은 걸로 다 자리를 잡았는데 어쨌건 영수 씨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하죠. 근데 순자 씨가 확실히 상대의 단점을 장점으로 돌려서 칭찬으로 돌려서 해주는 그게 아주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 같아요. 내가 그 칭찬하기 훈련이나 이렇게 화술강좌에서 항상 하는 게 상대의 컴플렉스 단점을 가지고 칭찬해보라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은 뭐 주변에 신경 너무 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다. 아, 좀 둔한 면이 있네요. 이걸 예민한가 거리가 멀다. 이런 식으로.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그냥 하는 소리까지 끼워 넣으면서 이게 상대가 듣기에 칭찬처럼 들리게 이런 거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수 씨가 뭐 말했잖아. 앞으로 조금씩 성실해지게 거라고. 이거는 뭐 증명된 바가 없으니까. 지금까지 다르게 살아온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을 선택하긴 참 어렵지. 그리고 이 사람이 보인 노력은 어쨌건 아침에는 뭐 김치볶음밥으로 대표되는 이 사람의 태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쨌건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나한테 시키는 사람이야. 최소한 내가 하고 싶은 걸 옆에서 도와주거나 아니면 그걸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성실해질까? 나를 위해서 그런 변화를 할까? 라고 했을 때는 아니다에 가깝지. 물론 영수 씨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순재 씨가 느끼기에는 아닐 거라고 예측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판단이 되겠죠. 아침부터 지금 이 맥락을 쭉 따라왔을 때. 어쨌건 그렇게 영수 씨와 순자 씨의 데이트는 끝이 납니다. 뭐 두 분이 잘 될 가능성은 당연히 없고요. 영수 씨가 조금 더 자기의 장점, 유쾌하고 털털하고 그리고 상대가 뭘 해도 좀 맞춰주고 이래도 저래도 괜찮은 그리고 항상 그 무슨 말을 해도 편안하게 해주는 예를 들어서 그런 캐릭터였다면 순재 씨의 마음을 얻을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영수 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날카로운 구석이 있는 데다가 수직적인 사람이야. 이 세 가지 뭐 그 이상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순자 씨가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순자 씨와 영수 씨는 잘 될 수가 없지. 지금 그렇습니다. 뭐 이 두 분의 이야기는 어쨌든 이게 끝이 아니겠죠. 뭐 몇 화가 더 나올 테니까 조금 더 이 두 분의 서사, 영수 씨가 어떤 실망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순자 씨가 영수 씨에게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장면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만약 나온다면 순자 씨는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 걸 텐데 그런 장면이 나올지도 한번 좀 봅시다. 그래요. 어쨌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다음 시간에는 오늘 못 다룬 부분이 뭐가 있죠? 아, 영철, 영숙 그 파트가 있구나. 그건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게 구성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